원일이TV 96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이제 본격화해도 되는, 아니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 됐나 봅니다. 먼저 화두를 던진 것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죠. 기본소득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 과연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재미난 현상은요, 민주당은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누가 반대했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 핵심 그룹이죠. 86그룹, 운동권 586 출신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름이 더 미래연구소이고 정책위원장이 김기식 전 의원이에요. 보고서를 냈더군요. 제목이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론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다. 기존 복지 혜택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다.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밝혔으니까 기본소득에 확실한 반대 의견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주장했을 때의 민주당 논리와는 정반대가 됐죠. 재정 여력 없다. 선별복지로 가자. 아니, 민주당이 그동안의 당론이 보편복지 확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선별복지가 정답이다로 돌아섰는지 배경이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다. 기본소득은 불평등 완화 제도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나눠주면 경제 활성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될 거다. 이 논리더군요. 그럼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복지정책 대안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이 기본소득보다는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어요. 보편적 고용 안전망이 우선이다. 기본소득보단 고용보험 확대가 먼저다 이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를 빼고는 전부 기본소득 반대, 고용보험 확대 우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포함해서 진보 여권이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 복합적이죠. 우선 정치적 측면을 보면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했다. 이게 큽니다. 진보 진영의 전매 특허처럼 돼 있던 복지 헤게모니를 한순간에 빼앗겼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한테 보편 복지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끌려갈 수는 없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없었을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평가하는 건 정책으로 승부하자 했던 거예요. 야당 대표로서 승부사 기질이 있었다 이겁니다. 총선 때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미래통합당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올라타기는 했지만 재난지원금 이슈 자체는 민주당이 선점한 뒤였죠.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현금지원책입니다. 5대 원칙이 확고합니다.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그리고 현금지급. 그러니까 나이, 성별, 소득, 노동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 현금으로. 이게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한 번 주고 마는 재난지원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다만 재원 조달이 문제입니다. 재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전제를 깔고 있어요. 하여간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제안, 정책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는 선점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을 잡은 여당 입장에선 재원 조달 부담 이거 따지지 않을 수 없죠. 국채 발행이라도 할 수 있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다르죠. 기본소득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여당의 현실적 이유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부자 증세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산층 증세까지 가야 되는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여당 몫이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은요. 10만 원당 62조 원이 필요하답니다. 전 국민 1인당 월 30만 원이면 연간 180조 원, 50만 원이면 311조 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방만했던 선택적 복지를 축소하고 복지 행정 비용을 줄여야 된다. 결국 복지 공무원들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분배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접근 방식이에요. 소득에 관계없이 분배라는 이 기준,
자칫 선택적 복지보다 기본소득이 저소득층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낭비되는 관료비용, 행정비용 다 아껴서 송곳처럼 현금으로 꽂아주려다가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더 줄 수 있는 돈이 필요 없이 고소득층한테 가게 되는 이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선택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 기본소득 주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버는 만큼 세금 더 내게 하고 대신 기본소득은 차별 없이 다 나눠주자.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니까 기본소득 받는 것까지 이중차별하지 말고 기본소득은 보편복지로 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하여튼 범여권이 기본소득을 놓고 분열한 거고 먼저 화두를 던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느긋하게 팔짱 끼고 여권의 갑론을박을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기본소득 대신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보다 고용시장 안정이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사회복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2,800만 명으로 잡습니다. 고용보험 우산 안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는 1,378만 명, 올해 3월 기준이에요. 나머지 1,5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의 우산 밖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건 소위 4대 보험의 하나 아닙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고용보험이에요. 이걸 들어야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 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이건 말대로 보험이에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 내가 얼마, 회사가 얼마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거고 그걸 모아서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실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어디든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의무가입이니까 고용보험 우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고용보험 밖에 있는 1,500만 명이에요. 영세 자영업자가 500만 명쯤으로 제일 많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임시 일용직 노동자, 하청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 우산 밖에 계신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미국에선 소위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라 그러고 20대 국회에서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긴 했어요. 이렇게 고용보험 밖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나 되니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자. 나아가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자. 이거 한번 해보자. 그게 기본소득보다 더 시급하다. 민주당은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70%의 국민이 고용보험 확대에 찬성하는 걸로 나오니까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 있습니다.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그럼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당연히 돈이 문제죠.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매달.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면 좋죠. 뭐 장사하다 망하면 문 닫고 재취업을 하든 다른 장사를 찾든 그때까지 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죠. 당장 건보료, 국민연금 내기도 빠듯한데 거기다 고용보험까지 의무 가입이 되면 이거 부담스러운 겁니다. 난 안 내고 안 받을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체 재원을 따져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작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예산이 14조 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 들어가면 전 근로자를 확대하면 단순 계산해봐도 14조 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추가 가입할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 갖고는 14조 원 충당 못합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 거예요? 보험료 올린다는데. 더 쉬운 방식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거래요. 월급 기준 말고 전체 소득이 얼마냐.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게 언뜻 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장사가 좀 되는 자영업자들이 반대할 거예요. 월급쟁이보다 자영업자가 불합리하게 더 많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본소득도 고용보험 확대도 이 문제는 돈입니다. 돈. 재원 조달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본소득으로 가든 고용보험 확대로 가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죠. 어떤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즉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기존의 비효율적인 선택적 복지의 축소, 정리 이거 해야 됩니다. 특수 목적세 신설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전면 실시가 힘들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극빈층, 청년 기본소득에서 시작을 해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고용보험 확대를 통한 고용시장 안정, 이 역시 단순히 고용인, 피고용인의 보험료 증가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이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3의 재원 마련 대책 제시해야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가 닥쳤습니다. 못 사는 게, 실직하는 게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회가 함께 끌고 가주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혹은 고용보험 확대 논의, 이게 때가 됐고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선택적 복지의 맹점, 이것도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100을 풀면 실제 취약계층에 가는 돈은 70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행정비용을 없애고 100을 모두 나눠주자. 수혜자의 지갑에 100을 바로 현금으로 쏴주자. 그런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선택적 복지를 그대로 놔두고 기본소득을 플러스 알파로 더 주자? 그렇게 나오면 뭐 재원 마련 더더욱 답은 안 나오죠. 반면에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또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재원 조달, 이건 기본이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의도적 실업, 이른바 모럴 해저드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로 확대돼야 하는 겁니다. 결국 기본소득도 고용보험 확대도 더 이상 피하면 안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전제는 구체적인 계획, 재원 조달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죠. 제 현실적 제안은 이겁니다. 기본소득이건 고용보험 확대건 재정과 세수를 따져서 송곳 처방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피하지 말고. 전면 실시 어차피 1, 2년 안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되 둘 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자. 왜 꼭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둘 다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야당이 먼저 치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른 걸 주장할 거야.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